안녕하십니까. 세상을 읽어주는 남자 이상훈입니다. 오늘은 AMD, 엔비디아가 인텔을 노려보고 있다는 주제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근 인텔의 팹 게싱어가 미국에 팹을 짓는 그 반도체 제조업체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그 칩스 법안에 의회 통과가 지연되자 오하이오 팹을 짓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일종의 협박을 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사실 반도체가 국가 전략 자산이 되면서 많은 것이 바뀌었습니다. 기본적으로 반도체 제조는 그 저부가 가치라면서 설계와 디자인에만 집중해 왔던 게 미국입니다. 이랬던 미국이 칩을 국내에서 만들지 못하는 데 따른 리스크를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내놓은 게 바로 이 반도체 제조사 유치를 위한 각종 지원책인데요. 이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이 520억 달러 규모의 칩스 법안과 이 반도체 증진 법안으로 불리는데요. 팹과 제조 장비에 대한 최대 25% 세액 공제를 해주는 팹스 법안이 있습니다. 이 그간 인텔 게싱어는 이 보기에 따라서는 얌체 같은 행보를 노골적으로 해왔습니다. 이 반도체, 미국의 반도체 제조 육성 정책에 편승해서 이제 막 파운드리 재진출을 선언한 기업이 바로 인텔입니다. 직설적으로 말하면 아직 인텔은 파운드리가 아닙니다. 자신의 칩만 만드는 제조사, 종합 반도체일 뿐이죠. 이제 막 다른 회사 칩을 만드는 파운드리 선언을 했다는 이유로 각종 지원금을 다 내겠다고 보조금 타령을 해온 게 바로 인텔입니다. 이 칩스 법안을 두고 한 협박도 그렇지만 미국의 팹을 짓는 삼성과 TSMC에게는 보조금을 절대 줘서는 안 된다고 곳곳에서 연설을 하고 다녔습니다. 미국의 세금을 미국 기업에게만 지원해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어찌 보면 틀린 말은 아닌 듯 해도 아직 그 파운드리도 아니고 이제까지 미국의 애플, AMD, 엔비디아, 퀄컴 칩을 만들어 온 TSMC, 삼성 입장에서는 거북한 얘기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얘기를 꺼내는 이유는 AMD, 엔비디아, 애플, 퀄컴 같은 인텔의 프로세서 경쟁사 입장에서 이 문제를 바라볼 필요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기업들은 모두 미국 기업이죠. 이런 미국 팹리스들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이 황당하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이 반도체 산업을 지원한다면서 미국이 가장 경쟁력이 있다고 하는 설계, 팹리스 쪽은 내팽겨주고 제조업체 즉 파운드리만 지원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 AMD, 엔비디아 같은 기업도 최근에 외신을 통해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왜 정부가 인텔만 지원하느냐는 거죠. 인텔이 칩스와 팹스 법안으로 일종의 행제 같은 이익을 얻고 있으니 배도 아플 것입니다. 사실 미국에서 칩 제조를 하는 기업으로는 메모리를 만드는 마이크론, 그리고 아날로그 칩을 만드는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같은 회사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기업들도 인텔 지원에 비하면 소외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더 큰 반발은 미국 팹리스들로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AMD, 엔비디아 입장에서 보면 인텔은 경쟁사입니다. 프로세서 경쟁업체가 파운드리 재진출을 선언하면서 수십조의 지원금을 싹쓸이 하려는 것에 분노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시장에서는 인텔이 칩스 법안으로부터 200억 달러, 팹스 법안으로부터 최대 100억 달러 등 총 300억 달러의 지원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반도체 공룡이라는 인텔이 300억 달러를 보조금 형태로 받는데 이 팹리스라는 이유로 미국 정부 지원금을 한 푼도 못 받는 불합리가 발생할 가능성에 팹리스들이 반발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미국은 기본적으로 팹리스의 나라입니다. 팹리스의 국가별 시장 점유율을 보면 미국이 70%를 약간 못 미치는 수준이고 대만 17%, 중국 15% 등의 순입니다. 이 파운드리는 설계도가 없으면 무용지물입니다. 이 설계도를 만드는 게 미국인데 이 파운드리만 지원한다고 하니 배가 아플 만한 상황입니다. 이 반도체 보조금 이슈처럼 뜨거운 감자로 인식되는 사건들을 따라가다 보면 이 반도체 산업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습니다. 얼마 전 엔비디아가 영국 반도체 설계업체죠. ARM을 인수하려고 했지만 실패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 M&A도 이 모든 팹리스에 공평무사하게 반도체 IP를 제공해야 하는 ARM의 비즈니스 모델이 엔비디아의 M&A로 무력화될 수 있게 결국 자초한 것입니다. 여기에는 엔비디아의 강력한 경쟁사이자 ARM의 고객인 애플, 삼성, 퀄컴 등의 반대가 있었습니다. 이 보조금 이슈는 이와 결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 팹리스와 파운드리 간 역학관계, 그리고 반도체 분야별 미국의 위상, 프로세서 경쟁 구도 등과 견져서 바라보면 재미있는 부분이 많다는 생각입니다. 사실 인텔로서는 미국 정부의 압박이 아니라 살기 위해, 생존하기 위해서 파운드리 재진출을 결정했다고 봐야 합니다. 바로 자체 서비스 효율화와 최적화,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기존 칩 대신에
주문 제작형 프로세서를 제조하는 IT 기업이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CPU가 주력인 인텔의 입지는 급격히 좁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가뜩이나 미세공정 개발에서 삼성 TSMC에 뒤지기 시작한 인텔로서는 이 파운드리를 통해서 아예 다른 회사에 칩을 제조하고 수익을 얻는 방법을 선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 정부 입장에서 보면 이 반도체는 미래 패권 유지의 핵심입니다. 그런 만큼 미국 기업이 칩을 미국 내에서 만들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미국의 우방인 한국과 대만은 공의 리스크가 있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북한과 중국 리스크가 있고 대만은 중국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유사시 문제가 날 수 있다고 보는 것이죠. 이 요번에 바이러스 사태에서 보듯 그 천재지변으로 동북아에 집중된 반도체 제조 시설에 대한 불안감이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역학을 틈타서 인텔이 보조금을 싹쓸이 하려고 나섰고 미국의 팹리스들이 반발을 수면 위로 올려놓았습니다. 이런 점도 흥미롭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